자, 2023년도 예비고일 첫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뭐가 그렇게 좋아? 자, 여러분들을 예비고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중3이라고 안 부르고 예비고일이라고 부를까? 고등학교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제 2023년도 중3이라는 기간이 중학교 3학년 그 학교 공부를 하는 의미보다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3이라고 안 부르고 예비고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고1이면 고1이지 예비고일은 뭐냐. 이제 이 명칭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좀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지금 잘못된 나라야, 이 나라. 그지? 완전 동의해? 왜 잘못돼 있어? 너무 교육에 치우쳐 있어요. 아, 교육에 치우쳐 있어요? 잘못돼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중3 때 중3 거 열심히 하고 고1 때 고1 거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우리나라 입시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미리 공부를 이만큼 해갖고 들어가갖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하는 거야. 걷어들이는 거야. 그냥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하는. 그렇죠? 이게 좀 왜곡된 구조죠. 잘못된 구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중3 때 열심히 나는 중3이다. 대한민국의 중3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워라밸, 그죠? 공부와 어떤 그 여가의 조화를 이루면서 교우 관계도 넓게 가지고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지? 게임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원래 그래야 되잖아, 사람 사는 게. 그지? 범죄도시 3,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못 보나?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보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시험 끝나면 놀이공원도 한 번씩 댕기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중3 시간을 보내다 보면, 중3 1년을 보내다 보면, 그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정말 좋은 대학들은 저 멀리,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죠? 조금 해다가 이제 나중에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좀 피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그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그죠? 여러분들, 이 살고 있는 세상을 미리 살았던 기성세대라 그러지? 한 사람으로서 중3 학생들한테 항상 미안하다란 말하죠. 왜 이런 나라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16살 이 파릇파릇한, 아름다운 시절의 아이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그죠? 그죠? 선생님 뭐 어른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뭐 인생이라는 게 늘 선택의 연속이잖아. 오늘 저녁 뭐 먹었냐? 도현이 뭐 먹었냐, 오늘? 기억이 안 나. 벌써 기억이 안 나. 청년치매요. 청년치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밥을 뭘 먹을 것인가, 뭐 옷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뭘 살 것인가, 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계속.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올해 말쯤 되면 고등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늘 선택의 연속인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건 이제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 16살 좋은 시절을 한번 투자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니까 이런 이상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가 맞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게 맞다는 거야? 아니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맞다는 거야? 아니면 이상한 학원이 맞다는 거야? 이상한 학원인지 알고 선택한 거잖아. 내가 뭐 니네한테 다녀달라고 사정을 하길 했니? 그지? 그리고 우리 학원은 사실 뭐 엄마 아빠가 들이민다고 다닐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 그지? 엄마 아빠가 여기 매일 월화수목금토 매일 오는 게 아닌데, 그지? 엄마 아빠가 8시 50분까지 토요일 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런 학원인 거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 뜻이 없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뭐, 기왕 고생을 하는 거. 그치? 효율적 고생. 그치? 기왕 고생을 하긴 하는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가능한 한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시간 없이 여러분들이 그 드리는 노력을 가능한 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계획표를 짜주는 거죠. 언제는 뭐라고 이런 로드맵을 짜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아까 수학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막 수학 해오겠죠. 그죠? 수학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뭐 중간고사 성적, 모의고사 점수, 뭐 여러분들의 활동 막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텐데, 그런 것들을 데코레이션을 잘 해야죠. 이쁘게. 여러분들 워낙 뭐 좋은 자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얻어낸 그런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예쁘게 꾸며서 대학에 어필하는 거죠. 내가 이런 학생이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어필할 때 그걸 갖다 이제 어플라이 한다 그러죠. 지원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할까를 이제 정해주는 거지. 데코레이션을 잘해야 돼. 그죠? 왜냐하면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핀셋으로 딱 뽑아가듯이 미성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갈 테니까 뭐 어느 학교 누구 일로 와, 어느 학교 누구 이렇게 뽑아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을 어필해야 되는 거잖아. 어필하는 포장을 해야지. 그렇지? 그 포장하는 걸 선생님이 해주는 거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뭐 최종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서를 대학에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선생님 직업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직업은 사실 대학을 보내는 일, 합격시키는 일. 이게 원장이 직업이 아니라 사실 뭐 원장이라고 하는 일은 없잖아. 왔다 갔다 니네들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뒤에서 하는 일은 로드맵을 짜고 여러분들이 잘 그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중간에 또 지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다듬어 주든 패주든 혼내주든 내쫓아주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을 힘 안 빠지게 만들어서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다른 학원이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처음에 우리 학원을 들어왔다고 결정한 게 그냥 몇 달, 뭐 수원, 뭐 수하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3년 반짜리 의사결정을 한 거죠. 3년 반짜리 그 열차에, 달리고 있는 열차에 지금 여러분 올라탄 거죠. 이 열차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내리려면 뛰어내려야 돼요. 부상의 우려가 있는 뛰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묘한 게,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올해 2023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고생하면 내년에 성과가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딱 한 학기에 좋은 성과를 딱 내면 그 트랙에서 못 내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못 내려. 왜 못 내리지? 아니 여기 타고 있으면 대학을 가는데 그걸 누가 내려? 그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대학을 합격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1학기예요. 1학년 1학기 때에 어떤 그 정도의 성적을 딱 받게 만들어 버리면 그 학생은 못 내려와. 가만히 있으면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그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을 어떻게 뽑는가, 선발 방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선생님이 학부모 설명회도 하거든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봤죠. 가끔가다 선생님이 하는 걸 봤을 텐데, 그 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맨날 하는 말은, 결론은 이거예요. 자, 대학이 이제 학생 선발하면 쭉 설명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손 떼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부모님이 대학 입시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학 입시를 잘 알아야 되는 거는 학생들이다. 학생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학교를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우리의 학생부 좀 봅시다. 뭐 어떻게 써주세요. 뭐 문제를 왜 이렇게 출제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 교육이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한테 계속 상담하면서 뭐 이런 설명회 자리를 통해서 계속 입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입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뽑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입시의 좀 개요를 조감도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하나씩 조감도라는 건 이제 위에서 쫙 내려다본 그림이죠. 그렇죠? 그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대학이 학생을 뽑는 데는, 학생을 뽑는 거를 이제 학생을 뽑는 방식을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형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요소는 어느 학교든지 간에 여기 적혀 있는 그 네 가지 요소를 조합시키는 거예요.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렇게 섞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잘하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전형이 다 넣을 수 있어. 골라가면서. 제일 쉬운 거야, 이게. 다 잘하면. 그러면 골라가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전형 요소는 내신입니다. 내신. 근데 내신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5학기의 내신이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5학기 내신이야. 5학기 내신만 반영합니다. 뭐 수시든 정시든 똑같은데 이게 1학년 1학기 때 내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도 수준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추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딱 받으면 딱 나오죠. 청진기 딱 대보면 1학년 1학기 내신 딱 대보면 얘 어디쯤 가겠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이상은 못 가겠네. 하한선이 이 정도는 되겠네. 뭐 이런 식의 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내신을 따는 것보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내신을 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좀 이따 말하겠지만 1학년 1학기 때는 아직 계열 분리가 안 돼 있거든. 1학년 때는 문과, 이과 뭐 이런 게 없잖아. 선택 과목이 아직 나눠지지 않고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니까 자,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은 등급으로 산출하죠. 1등급이 몇 프로예요? 4%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국어도 4%, 영어도 4%, 수학도 4% 이렇게 드는데 자, 보통 한 학교의 정원이 보통 200명, 뭐 250명 이렇게 되거든. 그럼 만약에 200명짜리 학교다. 그러면 1등급이 몇 명 나오는 거야? 8명, 4%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국어도 1등급이 8명, 영어도 1등급이 8명, 수학도 1등급이 8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전교 8등 안에 들면 5월 1이 되는 거고 평균 등급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죠. 말은. 그렇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본인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기 시작하거든요.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 근처에 있는 어떤 학생이 이제 뭐 무슨 아주 가까운 M여고를 갔다고, 여기 M여 중 몇 명 있잖아. M여고를 갔다고 치자. 그러면 여고잖아. 여고면은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과를 가는 학생이 물리를 선택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고2 때. 몇 명일까요? 대략. 정말 많으면 40명? 50명? 정말 많으면. 보통 30명? 그럼 30명이면 1등급이 몇 명이야? 4%니까. 1.2명이니까 1명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러니까 8등 그러면 전교 8등 그러면 어떻게 대충 10등 안쪽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 근데 1등급이 1명이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렇지? 2등급은 몇 명이야? 몇 프로까지야? 11%까지거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30명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2등급은 몇 등까지예요? 3명. 그러니까 2등급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맞지? 근데 어떤 과목이나 매니아가 있죠. 어떤 과목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히 과학 같은 과목은 과목별로 미친놈들이 어느 학교를 가나 몇 명씩 있다고. 물리에 미치네, 화학에 미치네, 막 이런 애들 몇 명씩 있단 말이야.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의대나 이런 데 가겠다고, 의대학교 가겠다고,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영재학교 가겠다, 뭐 과고 가겠다 하면서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어느 학교 가면, 어느 학교든지 간에 몇 명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학년 때부터는 1등급, 2등급 맞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내신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보통은 떨어져요. 왜? 섞이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골고루 잘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고2가 되면 어떤 과목은 잘하는데 어떤 과목은 못하고 막 이게 막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등급은 떨어지겠지.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년 내신만 하면 고2 때 문제가 생기니까 1학년 내신을 하면서도 2학년 내신 과목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를 가는 학생들은 2학년 내신 과목이 뭐 수원, 수투,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뭐 3과목 선택 보통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1학년 때 내신하면서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1학년 때만 잘했다가 2학년 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은 거의 절반 이상의 과목이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절평이에요. 절평이 뭐야?
그러니까 3학년 때 2학년까지 내신이 안 좋은데 3학년 1학기 때 2학년까지 안 좋았던 내신을 뭔가 역전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왜? 과목이 없어, 과목이. 거의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학년 2학기 때 내신까지 끝나는 거고 1학년 1학기 내신은 아까 얘기했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2학년 때 내신이 1학년 내신 때보다 훨씬 더 받기 어려우니까 1학년 내신을 하면서도 2학년 내신을 계속 미리 준비해야 된다. 결국 4학기 내신이 다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고2 때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여러분들 안 가봤잖아. 근데 선생님 수도 없이 가봤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대학 보낸 일을 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서울권에 있는 소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음절이 인서울이잖아. 그렇지? 우리 학원이 인서울 합격생이 이제 1,300명이 넘는 학원이에요. 서울대 합격생이 60명이 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애들이 원서를 써봤으면 알 거 아니야, 선생님은.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요강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것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내신도 맵을 짠다고, 맵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전형 요소는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학생부에 보면 그 학교 성적이 학기별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거 말고 막 선생님들이 막 뭐라 써놓지. 기록. 그 기록을 우리가 보통 이제 비교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고 이게 비교과인 거죠. 학생부상에 있는 성적 이외의 모든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신문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그 우리나라 입시에서 이런 비교과 항목에 뭐 부정이 많다, 비리가 많다, 뭐 이게 무슨 아빠 찬스래, 엄마 찬스래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는 기록에 이렇게 적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복이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항목이 줄어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세특이죠. 행특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세특은 뭐의 약자예요? 알아요, 혹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합니다. 세부 능력이라는 건 과목별 세부 능력이죠. 특기사항이라는 것도 과목별 특기사항이고. 행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학기가 끝날 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 그래서 얘가 내가 한 학기 동안 봤더니 어떤 애더라, 싸가지가 있더라 없더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더라 없더라, 열정이 있더라, 태도가 어떻더라, 주변에 대해서 학생들 다른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더라, 자기 진로에 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 없다, 뭔가 목표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담임 선생님이 관찰 기록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특과 행특이라는 기록이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기록이죠. 거의 이게 다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거의 다야. 세특은 국어는 국어 선생님이 써주고 영어는 영어 선생님이 써주고 과학은 과학 선생님 다 각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얘는 뭐 국어 시간에 맨날 졸고요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다 좋게 써주겠죠,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세특은 다 좋아요. 다 좋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고요.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고요.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수행평가 하나를 해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고요.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세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어야 돼. 알맹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맹이란 어떤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수학을 배웠어. 수학을 배웠는데 뭐 무슨 2차 함수를 가르쳐 놨더니 이 아이가 이 2차 함수를 응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서 나머지 애들 깜짝 놀라게 했다라든가.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수열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놨더니 수열을 이용해서 뭔가 암호학에 적용을 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뭐 그 기호학, 암호학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했다라든가. 알맹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맹이. 알겠지? 뭐 과학 시간에 뭐 생명과학 관련 내용을 배웠는데 뭐 무슨 뭐 DNA 관련 내용을 배우다가 뭐 유전자 가위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논문을 찾아서 보고서를 냈다라든가. 이런 알맹이가 있어야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알맹이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겠지? 근데 알맹이를 하려면 그 교과에 대한 자기의 어떤 관심과 그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있어야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알맹이를 끌어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는 거야. 수학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학에서 배우는 이 단원이 나중에 그 실생활에서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된다라든가 나의 전공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다라든가 이런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확장형으로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수행을 딱 내주는 거지. 보통 애들 수행 나오면 글자 수 채우기에 급급하잖아.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글자 수 채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그 수행에다가 본인의 이제 평상시에 진로와 관련된 관심을 덮이고 깊이 파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그 수행을 보고서로 발전시키고 보고서를 발전시키고 갖고 탐구대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런 여러분들이 교과선생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갖다 드려. 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래야 좋은 세특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학교만 다니고 대충대충 숙제로서 수행을 인식하는 그런 학생은 절대 좋은 세특 기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격도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 좀 앵겨야 돼. 선생님한테 가서 좀 써달라고. 계속 갖다 드려야 돼. 뭐 선생님 제가 오늘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두 페이지 이상 써라 그러면 갖다 2페이지 쓰는 게 아니라 20페이지씩 갖다 내고. 알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글도 잘 써야 돼.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다 기록이니까. 글로 내야 되는 거니까. 자, 행특은 일종의 추천서 같은 거예요. 이 담임선생님이 쓴다 그랬잖아. 담임선생님이 대학에 우리 학생을 갖다 소개하는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러니까 추천서도 마찬가지지. 아니 어떤 그 교사분이 본인의 제자를 대학에 추천하면서 얘는 뭐 싸가지 갖고 이렇게 쓰겠어요? 그렇게 안 쓰죠 절대.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막 넣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알맹이를 주는 건 역시 누구야? 여러분들인 거야.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한테 그런 걸 갖다 드려야,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좋은 알맹이가 남들하고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과 학생부 기록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뭐 수능은 뭐 좀 이따 자세히, 수능은 알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학별고사라는 건데, 이 대학별고사는 말 그대로 대학별고사예요. 자, 내신은 누가 출제해요? 학교에 담당 선생님 출제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보지. 그렇죠? 기록은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수능은 누가 출제하죠?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출제하고요. 똑같은 시험지를 한나라시에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같이 봅니다. 보통 몇 명? 50만 정도의 수험생이 같이 보죠. 50만 명이 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 이대, 경희대, 시립대 이 정도 아닐까? 지금 가고 싶은 대학 다 나오지 않았냐 이미? 굳이 뭐 지방으로 가고 싶은 학생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자연환경, 산도 좋고 호수도 좋고 저 멀리 산속에 있는 대학교를 꼭 가고 싶은 학생은 없을 거 아니야.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어떤 대학 가고 싶냐 그러면 선생님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뭐 이대, 중대 뭐 여기서 다 끝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10개 대학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 10개 대학의 실정원, 여기서 실정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축구 국가대표 돼갖고 체육교육학과에 특기자로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뭐 바이올린을 열심히 해갖고 음대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형처럼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그렇죠? 이런 전형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자격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 보통. 자, 그래 그런 전형 빼고 예체능 빼고 실정원만 계산하면 보통 한 대학 평균이 2,500명쯤 되거든요. 그럼 10개 대학이면 정원이 한 대학당 2,500명이니까 몇 명이 선발되는 거야? 25,000명. 몇 명 중에서? 50만. 그렇지. 그러니까 5% 안에 들어가야 그런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자, 전국에 있는 잠재적 50만 명 수험생. 그 중에 35만 정도는 여러분들이랑 동갑이고요. 15만 정도는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누나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N수생. N수생? 예비군? 뭐 이렇게 부르는데 현역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그 35만 플러스 15만 아니면 뭐 34만 플러스 16만 이렇게 해서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거든. 그 중에 한 5% 정도의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든 그런 사람들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10위권 정도의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보면 그 지금도 뭐 사이언스 데이 한다고 아까 누가 조교가 와 있고 그다음에 뭐 TA 뭐 무슨 언니 오빠 형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뭐 저 형은 뭐 어디래? 뭐 서울대래. 뭐 8층에 가보면 껄렁껄렁한 뭐 무슨 뭐 황 모시기 TA 있잖아. 그지? 걔 뭐 껄렁껄렁 동네 형이잖아 그냥. 근데 걔도 이제 서울대에 다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생명과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만만히 볼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쭉 학원에 있다 보면 올 겨울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대학을 가겠죠. 올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울대학교 학생 몇 명 나올 거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이미 거의 합격 예비된 아이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또 올 겨울에 또 학원에서 여러분들 수학 질문도 받아주고 그러겠죠? 그렇죠? 8층 별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본 누나, 언니, 오빠, 형들인데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거야, 걔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뭐 대충 10개 대학 가는 전국 상위 5%인데 서울대는 1, 2% 안에 드는 거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대단한,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학원에서 보니까 뭐 형, 뭐 그러고 뭐 선생님 그러고 뭐 아무렇게나 부르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걔네들도 다 여러분들처럼 3년 반 정도의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열찬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간 애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텐데 어쨌든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서 전국에 있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그런 층위의 학생들이 한나라시에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그런 국가고시죠. 그렇죠? 자, 대학별 고사는 뭐냐?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일단 봐. 서울대라고 생각해보자. 응? 서울대라고 생각해보자. 가깝지만 먼 대학이죠? 우리 동네인데. 자, 서울대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그 고등학교 아이들만 치른 내신 시험에 대해서는 절대적 신뢰감은 없어요. 그렇겠죠. 왜? 그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뭐 예를 들면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 다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 뭐 1등급 대, 어떤 고등학교에서 1등급 대라고 하더라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잖아. 그다음에 기록이라는 것도 뭐야? 사실 이건 약간 재수가 좋아야 되잖아.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 되게 이뻐하고 열심히 써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기록이 잘 나올 거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좀 굉장히 좀 대충대충 써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아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록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적 신뢰감 내지는 어느 정도의 참고 자료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겠죠. 근데 수능도 이건 수능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실 수능이 제대로 된 평가 방식이 되려면 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 위한 수능과 좀 중간 정도 될 애들 위한 수능과 그 좀 못하는 애들 위한 수능이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 그거는 이제 국가 자원이 너무 많이 낭비되거든.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똑같은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한 방에 객관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좀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라든가 잘못 찍었다라든가 뭐 이러면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아이가 진짜 잘하는 아이인지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개와 왼쪽에 있는 수능이라는 이 나머지 세 가지 전형 요소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약간 참고자료 같은 성격이에요. 그럼 뭘 갖고 뽑느냐?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고 쫙 이렇게 학생들을 부르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뭐 화학생명공학과에서 학생들을 뽑는다. 근데 정원이 뭐 요번에 수시정원에서 뭐 20명을 뽑아야겠다. 그러면 처음에 한 50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미리 2.5배수 아니면 40명 2배수 이걸 뽑아요. 뭘 뭐 이런 걸 보고 뽑는 거야. 기록을 보고 쭉 봐. 그래서 얘는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얘는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약 2배수에서 2.5배수 애들을 선발한 다음에 걔네들을 딱 불러서 교실에서 앉혀놓고 하나씩 불러. 교수님 연구실로. 그래서 딱 들어가면 교수님이 한 3분이 앉아있어. 그리고 애는 하나 딱 서있어. 그리고 걔한테 막 물어봐. 야, 이거 대답해봐. 저거 대답해봐. 저거 대답해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좋은 내신과 좋은 기록을 받아서 드디어 서울대학교 교수님 앞에 딱 섰어. 그럼 여러분들 심장은 어떨까, 지금? 엄청 떨리죠. 그렇지? 가끔은 선생님이랑 친해서 지금 웃고 잘 지내지만 가끔은 나랑 상담할 때도 떨리잖아. 안 떨리니? 떨려? 넌 안 떨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본 대학교 교수님이 그것도 선생님은 그래도 약간 영하잖아. 나이에 비해서 젊잖아. 빨리 안 끄다고요? 고개? 이것들이 진짜 근데 대학교 교수님들은 일단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셨잖아요. 그리고 안경도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그런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깊은 질문들을 송곳처럼 날리는 거야. 그럼 대답을 해야 돼. 정말 힘들겠지.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정말 나머지 참고 자료로는 평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과에서 전공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약 짧게는 10분, 15분, 길게는 20분 정도의 3대1 질문이에요. 보통 면접관은 3명이거든. 학생 한 명 세놓고 쫙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 쫙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야. 물어봤는데 대답 못해. 그러면 옆에 있는 교수님이 살짝 도와줘. 힌트를 주는 거야. 또 대답 못해. 그럼 질문을 받고 다른 걸 물어보고 또 대답 못해. 그럼 끝나는 거야, 면접. 근데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 뭘 했어요? 3년 동안. 내신 따느라고 죽는 줄 알았죠.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느라고 죽는 줄 알았죠. 학생부에 세특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워드를, 문서를 작성해 PPT를 몇 개를 만들었을 것이며. 그렇지. 이 자리에 쓰려고. 마지막 면접을 받아오기 위해서 거기에 섰는데 거기에서 대답 못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진짜 슬프지.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각 대학이 학과별로 치르는 이런 그 면접, 구술, 논술 이런 게 대학별 고사 이름인데, 자, 이런 거에 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알겠죠? 무슨 생각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어떻게 대비할 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그런 대학별 고사를 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대학별 고사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독서예요.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를 대학은 절대 뽑지 않아요. 왜?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건 다른 말로 무식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는 애를 뽑지 않아요. 그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를 가더라도 독서량이 많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거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 왜? 의사라고 생각해보자. 자, 의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뭘까요? 의사가 갖춰야 될 그 사람 살리는 건데. 그럼 뭘? 그렇지. 또 인간에 대한 이해지.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거지. 그렇지? 사람의 권리 중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어요? 기본권, 인권 뭐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생명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이해, 생명권에 대한 존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면 사람 죽이는 의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반드시 체크하지, 의대 교수는. 이 아이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 아이인가를 반드시 체크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 굉장히 위험한, 멋있는 직업이면서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의사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일이나 의사가 하는 실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거르고 규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 법이라는 게 뭐고. 뭔 말인지 알겠어? 사회규범이라는 게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의사를 뽑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관심이 있는 자연과학도 그 다음에 의학대 후보생들을 대학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학원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클래스라는 수업을 다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 하나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책을 읽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려고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독서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는 그 위에 쌓아가면 돼.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형 요소로서 입시는 이제 구성된다. 자, 거기서 이제 수능이라는 걸 살짝 보도록 합시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국사, 그 다음에 보통 인문계는 이제 사회탐구, 자연계는 이제 과학탐구, 그 다음에 인문계는 제2외국어 한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국어는 이제 선택이 있어요. 자, 공통은 뭐라고 써 있어? 독서문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독서문학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 선택은 화법과 작문,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1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게 화법, 그러면 말하는 법이니까. 이해가 작문, 그럼 글 쓰는 법이니까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언어 매체 다른 말로 문법이에요. 문법. 여러분들도 중학교 국어에서 문법 배우잖아. 이게 좀 더 이제 어려워진 형태로 문법. 근데 이제 화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엄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뭘 선택할 건가는 지금 안 정해도 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하다 보면 그 화작도 배우고 엄매도 배우거든. 배우다가 나중에 선택하면 돼. 알겠죠? 다 기본 과정을 배우고 본인한테 이제 뭐가 맞을지를 국어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이제 그 인문계 자연계 옛날에는 다른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같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계 쪽 지원하는 애들이 선수들을 잘하겠죠. 그래서 인문계 애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수학시험 같이 보게 되면서 많이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자연계를 가려고 시험을 봤던 애들이 수능을 딱 보니까 그 서울대에 있는 인문계 낮은 학과가 그 자연계 아이들의 수학 점수로 들이밀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문과 침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학원에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최모 조교가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간 입구한테 문과 침공해서 문과를 간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자,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확통, 미적,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개인데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별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미적입니다. 무조건 미적. 이유는 그 대학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갔는데 미적을 모르는 학생은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미적을 하는 거야. 이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제 고민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확통을 해요. 확통을 하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에 관한 그 좀 깊이 있는 그 설명을 들으면 그때 좀 이해가 갈 텐데 이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거기에서 똑같은 점수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시험을 본 아이들이 표준 점수라는 게 더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확통 선택자하고 이제 미적 선택자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미적 선택자의 표준 점수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과를 가더라도 문과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꼭 확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만 이제 이과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인데 아까 3학년 1학기 내신 절대평가는 쉽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영어 절대평가는 안 쉬워.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자, 전국 그 영어 이제 응시자 대략 50만 중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의 그 비율은 적을 때는 4, 5%밖에 안 돼요. 많을 때는 뭐 한 6%, 7%까지 나오고 정말 많을 때는 8%, 9%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고3 모의고사 봐서 그 영어 원점수가 90점 이상을 계속 맞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이거 미리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나중에 입시 그 전형을 들여다보면 수능체제라는 게 있는데 수능체제는 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최소 2개 아니면 3개를 몇 등급 이상 맞아올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뽑는 거거든. 그걸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제 그 4개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1, 2등급을 받는 게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기에 영어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런 거 하기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의 모의고사를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영어 공부는 내실 때만 잠깐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지? 미리 따놓으면 좋아. 미리 따놓으면. 그래서 영어는 사실 학년이 없어요. 영어는. 그냥 잘하면 그냥 미리 이미 우리 학원 고1 애들 중에서도 고3 모의고사 1등급 받는 애들이 꽤 있다. 고2도 뭐 이미 굉장히 많죠. 이미. 그리고 사실 여러분 학년에도 있어요. 이미 1등급을 맞는 정도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 그리고 국사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국사는. 그러니까 국사는 오히려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한국사가 훨씬 어려워요. 수능 한국사보다. 수능 한국사는 거의 바보 아니면 세종대왕이 고려의 왕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의 약간 비약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 3등급만 넘으면 모든 대학들이 다 만점을 주거든요. 3등 최고가 어떤 대학은 4등급이고 어떤 학과에 따라 다른데 한국사 3, 4등급 맞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이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1학년 내신 때 좀만 해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난하게 고3 때 국사 공부 안 해도 될 정도가 돼요. 자, 문제는 탐구인데 자, 탐구를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탐구 등급 맞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프리우스라는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걸 듣다 보면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 고등학교 1학년 말쯤 되면 그 G1 정도는 아마 1, 2등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과목을 수능 최저를 만족하고 입학 고2로 올라가는 그런 셈이 돼버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아까 영어랑 똑같은 거야. 미리 해놓으면 좋은 거야. 미리 해놓으면 아주 편해.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과탐이 보통 수능 최저 기준을 2개 평균 2등급을 요구하거든. 대학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물리원 3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 그럼 평균 나면 2등급이지. 그럼 되는 거야. 되게 쉬워 보이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 우리 관악동작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 그 최저 등급을 위해서 과탐 2개 평균 2등급을 받는 학생의 숫자는 한 학교에 정말 많으면 5명 정도 나와요.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야. 이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입시는 뭐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쫄 필요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큰 산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두렵지만 우리가 그거를 갖다 잘게 쪼개갖고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하나씩 시간 많으니까 하면 되겠죠. 수능은 이제 이런 형태로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의 종류인데,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정시, 그 다음에 논술, 요렇게 있거든요. 자, 교과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선생님 내신을 교과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내신 성적을 최우선으로 보는 게 교과예요. 최우선으로 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학이 이게 설정을 하냐 하면 보통 학교장이 추천을 해요. 추천하라 그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고대다. 그럼 고려대학교는 한 고등학교의 정원의 4% 이내에서 추천하세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정원이 이제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4% 이내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몇 명 추천할 수 있는 거야? 8명 추천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추천받는다고 합격할까? 아니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8명씩 다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온애들을 갖고 내신으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 학생부 전형에 고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1단계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게 통과하려면 1점대 초반, 좀 안 좋은 과는 1점대 중반. 이런데 문제는 이런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수능 최저를 높여갖고 내신이 웬만한 애들은 1점대인 아이들은 이제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여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은 전부 다 컷은 다 1점대입니다. 좋은 대학들의 교과의 컷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종합은 뭐냐 하면 이 교과 성적에다가 아까 얘기한 기록 있죠? 그 기록을 많이 보는 전형을 종합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교과 할 거야, 나는 종합할 거야, 이거 결정할 수 있을까? 못하지, 고1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과 전형도 종합 전형도 둘 다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고2 때까지는 똑같아. 내신 준비하고 학생부 기록 준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날 정도, 아니면 2학년 2학기가 끝날 정도에 대략 이 학생은 교과로 원서를 내는 게 유리할까, 종합으로 원서를 내는 게 유리할까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처음 준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전형은 그냥 한 전형이에요. 알겠지? 근데 구성은 뭐야? 4가지 구성인데, 하나는 내신, 그죠? 또 하나는 학생부 기록, 또 하나는 수능 최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교과는 대부분 있고 종합은 이제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좀 나뉘는데, 또 하나는 면접, 이거잖아요. 이 4가지를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아시겠죠? 정시는 말 그대로 정시, 수능 성적만 갖고 가는 건데, 최근에는 정시로 뽑는 대학 중에서도 학생부의 교과 역량 평가를 보는 학교가 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을 계속 다니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학생부 전형을 일단 다 준비할 거 아니야.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잖아, 그지? 이걸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정시에서 요구하는 교과 역량은 다 A 받아요.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시에서의 교과 역량이라는 건, 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근데 논술인데, 논술은 사실은 이게 이도저도 안 됐을 때 쓰는 이런 전형이라서 지금은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없는 내신이다. 슬프지? 학생부 전형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고 싶은 대학은 저 위에 있는데 내 내신은 뭐 3등급 대 4등급 대야. 그럼 못 쓰잖아. 써도 돼. 떨어져서 그렇지. 쓰는 건 자기 자유지. 그리고 정시로 이제 가고 싶은데, 정시에서도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정시는 4개를 다 잘해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면 영어,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국어 바보다. 영어, 수학은 뭐 1, 2등급 대가 다 나오는데 국어만 4등급이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다. 그러면 노수를 생각하는 거지. 그럴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지경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이거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자. 아시겠죠? 이런 전형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가 이제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다는 전제하에 축복이에요. 이 동네는 내신 따기 정말 쉽거든. 근데 지금 이 학생부 전형이 굉장히 많거든. 보여줄 건데. 자, 이게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합치면 몇 프로예요? 선발형이 45%나 되죠?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예. 교과가 적고 종합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교과가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거꾸로 경쟁률도 낮아요. 이건 많이 뽑지만 경쟁률도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 좀 쉬운 고등학교, 공부를 좀 못하는 고등학교를 가면 교과전형, 아니면 특목고나 뭐 서초광남고 고등학교를 가면 종합전형,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 대학들이 보통 이 종합전형을 갖다 그런 특목고를 많이 뽑으니까. 그러나 우리 학원에서 합격하는 아이들 통계를 보면 교과전형도 많이 붙지만 종합전형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종합전형도 일반고 아이들이 내신이 좋으면 얼마나 쓸 수 있는 전형이야. 여러분들은 교과 종합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서초강남권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목고 가는 애들은 뭐는 힘들어? 이건 힘들어. 이건 내신이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교과종합 수시는 처음에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딴 걸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 올인하는. 그게 대학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가장 쉬운 방법이야. 자, 근데 밑에 내려가면 점점 이 교과 전형이, 그렇죠?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대학을 좀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면 이게 늘어날까요? 얘가 의미가 기록이 의미가 없어져.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신만 좋으면 뽑아주겠다는 거야. 이게 안 좋은데 내신 좋은 애들을 어떻게든 뽑아내려는 이제 대학의 약간 작전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요 밑에 두 칸은 나중에 설명할 때 뺄까요, 이거? 관심 없죠? 있어요? 지금은 관심이 없지. 나중에 생각이 바뀔걸? 지금은 관심이 없지. 선생님 16위권이라뇨. 저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그지? 자칫 잘못해서 한 학기만 정신줄 놓고 내신 망쳐버리면 요 밑에 칸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죠. 건우이 잘 듣고 있어? 너 때문에 한 말이야, 이 멘트는. 정신 똑바로 차려! 업다운이 심하잖아, 업다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어를 안 하고 있죠?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국어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국어 공부는 사실 답 고르는 거잖아요. 글을 읽고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골라내는 거잖아. 그런 객관식 국어를 위한 학습은 가능하면 늦게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객관식 국어를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좀 넓고 깊게 읽어놓는 게 나중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뭐 중2 때부터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중3 최근에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데 이 클래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한 학기밖에 이제 안 남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슬슬 시작해야죠. 국어는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해서 내신 국어, 수능 국어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될 거고, 영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가 있는데 수능 영어는 학년이 없다 그랬지.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을 빨리 맞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여기 몇 명 있어요. 가능성 있는 학생들. 이미 고2 모의고사를 90점대를 맞는 학생들이 이미 중3 애들 중에서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좀만 하면 고3 모의고사 1등급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영어는 내신 영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벌고 입학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중3 때 다 하고 고등학교 가서 수학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 그만큼 편하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진하게 영어 공부해서 빨리빨리 고3 모의고사 기준 1등급. 갈 길이 멀지? 웃는 학생이 한 명 있네. 자, 수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이미 수업 맛을 봤거나 수투 맛을 봤거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수상수화에서 지금 뭐 우리가 수상수화를 한 번도 안 한 학생들은 거의 없죠. 구경은 다 했죠.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엊그제 수학생들하고 회의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수상수화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내년 2월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수원을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 수투를 들어갈 거냐. 제일 좋은 건 고등학교 들어가는 2월 말까지 적어도 수투 한 번 이상, 그죠? 수원 한 두세 번, 수상수화는 대여섯 번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진도만 뽑겠다고 수상수화도 못하는 애들한테 수원 수투 가르치면 애들이 오바이트 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그 일단 좀 뭔가 지금 수상수화에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절고 있는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약간 지옥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100문제, 그죠? 하루 100, 수상 50문제, 수학 50문제. 웃으면서 얘기해도 돼요. 안 어려워요.
아침부터 와서 6시간이면 풀어야 돼. 선생님 5시간 옛날에 체크해봤어. 딱 6시간 풀면 그 100문제 풀거든.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방학인데 8시 50분에 학원 왔다? 집에 몇 시에 가? 10시에 가지. 그럼 몇 시간? 13시간 있는 거지. 13시간 있는 거잖아, 학원에. 그럼 밥 먹고, 뭐 밥 2번 먹는데 대략 1시간 반 정도 날라가겠죠? 그러면 11시간 반 남죠? 그렇죠? 11시간 반 중에서 수업이 보통 많으면 뭐 4교시, 꽉 찬 날은 4교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날, 그러면은 수업 4교시에 왔죠. 90분 두 개니까. 3시간이잖아. 그럼 8시간 반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8시간 반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책임다고 치고, 그래서 7시간 반 중 6시간을 수학을 풀면 하루에 100문제 풀 수 있어요. 안 어려워. 생각해봐.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릴까? 하면 되지. 그까짓 게 뭐라고.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 에이, 무슨 1분이야. 평균 내면 한 3분에서 4분 사이 정도 걸려. 평균 내면. 왜? 어떤 문제는 1분 안에 끝나지만 어떤 것도 뭐 고민해야 되고 뭐 어떤 건 질문해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럼 60분 기준으로 몇 문제에서 몇 문제 풀 수 있다. 4분 잡으면 15개, 15문제. 3분 잡으면 20문제.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6시간 풀면 충분히 100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집중하면. 근데 문제는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럼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일은 뭐야?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수상 50개, 수학 50개 딱 풀면 하루가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 집에 갈 때. 그지? 그러면 그 6일, 뭐 한 20일 풀면 한 뭐 2,000개 풀겠네요. 그죠? 무더위를 이기고 수학 2,000개 딱 풀면 아주 보람찬 여름방학 아니겠어요?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래. 너무 쉬운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덥잖아, 여름에는. 그러니까 시원할 때 와서 시원할 때 간다. 시원하게 수학 문제를 푼다. 그지? 아침 일찍. 그 8시 50분까지 오라 그래서 8시 50분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7시 50분에 와도 돼. 열려있어. 더 시원할 때 와. 괜찮아. 그래, 그런 거 좀 버려. 8시 50분까지 오라면 어떻게든 8시 51분, 52분에 와갖고 어떻게든 1, 2분 지각한 걸로 안 온날려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말고 8시 50분은 마지노선이고 8시 50분까지 오라 그러면은 8시 20분, 7시 50분 얼마나 좋아. 10시까지 공부하고 가라고 그러면 왜 꼭 10시까지만 해야 돼? 11시. 안 나빠. 11시 반. 좋아. 그지? 일요일 날은 쉬어라. 선생님 꼭 쉬어야 돼요. 아니야, 와도 돼. 문이 열려있는데 뭘. 아니, 문이 열려있는데 왜? 학원이 열잖아. 그지? 여러분도 작년 여름방학에 있었던 학생들 알겠지만 여름방학 우리 한 2, 3일 주잖아요. 그지? 여름방학 2, 3일 줘. 7월 말, 8월 초에. 그때도 학원은 열려있어. 휴가를 먹고 쉬어야 돼. 지금 무슨 휴가야? 니네 뭐 인생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 무슨 휴가야? 좀 많이 산 사람들이 쉬는 거지. 니네 인제 시간에 뭘 쉬어? 체력도 좋은데. 휴가는 부모님끼리 다녀오세요. 저는 학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멋있어. 최고. 좋지? 그때라고 밥도 사줘. 학원에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밥 먹는 거 싫으면 돈만 줄게. 그런 거 하는 거야. 통합과학은 그 11월부터 시작합니다. 통합과학은 11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3월 초까지. 그러면 12월, 1월, 2월 대략 3.5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면 1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별 통합과학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입학합니다. 다 하고 입학해서 학교 다니면서는 시험 때만 합니다. 시험 때만. 바쁘니까. 알겠지? 다 하고 들어갑니다. 다 하고. 문제까지 다 풀고 들어가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매주 숙제 검사하고요. 매주 수학이랑 똑같아. 주간 테스트 하고요. 다 풀고 들어갑니다. 다 풀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게 6개 메인 과목인데 실제로 우리 학원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는 별로 사고가 안 나. 사고는 어디서 나? 여기서 나. 국사사회에서. 항상 여기서 나. 특히 여기 이과 바보들 많잖아. 이과 바보들. 그치? 공부해! 그럼 수학 공부하고. 또 공부해! 그럼 과학 공부하고. 또 공부해! 그럼 영어 공부하다가 졸고. 그치? 또 공부해! 그럼 사회책은 절대 손대지 않아. 이과 바보들 있잖아. 관심이 없어. 공부해! 그럼 또 수학해. 또 과학해. 그치? 수학 숙제, 과학 숙제는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영어는 테스트 떨어지면 몇 대 맞고 말지 뭐 이런 식이야 맨날. 그런데 사회 국사를 공부할 거라고 기대를 해? 안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번 여름방학 때 오전에 한 90분 정도를 작년 여름방학 때도 했는데 책 읽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읽는 시간에 뭘 읽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3 사회랑 비슷하거든요. 뭐 법, 경제, 정치 이런 거 배우죠. 그런 거와 관련된 깊이 있는 책들을 하나씩 정해서 다 읽을 거예요. 여름방학 때. 다 읽고 국사도 할 거예요. 올여름은. 수업은 안 해. 인강을 하나 정할 거야. 숙제 내줄 거야. 테스트 할 거야. 매일. 국사 인강 봐야 돼. 하루에 한 개씩. 시험만 볼 거야.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TA 중에 여러분 우리 기나연 조교 알죠? 그래서 이미 출제하고 있어요. 문제. 선생님 시켰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대부분 그 중간 때 국사 지필을 안 본 학교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 중3 때 그지? 중간고사 지필을 안 본 학교들이 꽤 있지. 요번 시험 범위가 보통 보니까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런 데지. 그렇죠? 거기가 시험 범위인데 실제로 중학교 국사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전근대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고종 정확하게 1863년도 전 1863년도 고종 즉위한 해거든. 그럼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서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고종의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대사 출발로 보거든요. 근대사 출발로 보는데 중학교 국사는 그 이전까지가 많고요. 고등학교 국사는 그 흥선대원군부터가 거의 70%가 넘어요. 고등학교 국사는. 그래서 근현대사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 고등학교 1학년 국사 교과서가 대략 500페이지쯤 돼요. 교과서가. 그러면 그걸 중간기말 4번에 나눠서 본다. 그러면 한 번 볼 때마다 시험 범위가 얼마야? 125페이지 대략 계산해도. 자, 이거는 국어가 아니라 국사인데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100페이지가 넘는다. 이거를 시험 기간에 뭐 지금 하듯이 벼락치기 이틀 3일에서 공부할 수 없어요. 국사도 해놔야 돼.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대략 뭐 일제시대가 뭐 일제 침탈 35년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든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다라든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돼서 지금까지 헌법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개정됐고 공화국 몇 개가 바뀌었다라든가 주요 사건이 뭐라 이 정도의 얼개는 알고 있어야 국사 공부를 하겠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올여름방학에. 알겠죠? 선생님 다 미리 생각하고 내가 맨날 노는 게 아니야. 난 맨날 일하고 있어. 몰라. 국사도 해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영수 과학에서는 사고가 안 난다니까. 국영수 과학에서는 선생님들이 득달같이 들들 볶아서 하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사고가 나더라. 그래서 배경 지식, 웬만한 틀,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그 얼개들은 머릿속에 딱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입학해야 시험 기간에 짧은 기간에도 사회 내신, 국사 내신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과 간다고 사회 내신, 국사 내신 빼주는 게 아니에요. 1학년 내신은 전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 중학교 때 국영수는 주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 과목, 암기 과목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똑같아. 국어, 영어, 수학은 각각 4단위씩이고 과학, 사회, 국사는 각각 3단위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 전부 다 3단위 아니면 4단위야. 다 똑같이 중요한 과목이야. 다 잘해야 돼. 그래서 알겠지? 6개를 1등급 받으면 1.0 3개를 1등급 받고 3개를 2등급 받으면 1.5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3개를 2등급 받고 3개를 3등급 받으면 2.5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그럼 거기까지는 어떻게 서울권 대학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어? 3개를 3등급 받고 3개를 4등급 받으면 3.5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이미 서울권 이탈이야. 서울 바깥으로 가야 돼. 이게 1학년 1학기 내신의 무서움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어쨌든 1점대를 찍어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한강수 놓치면 안 되는 거야. 한강수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실전이야.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웃음기가 싹 사라지죠. 아주 냉정하게 변하죠. 그렇죠? 선생님의 웃는 모습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뭔 말인지 알겠지? 한강수 놓치면 안 돼. 자, 수능국어, 수능영어, 수학, 사탐, 과탐. 수능국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독서하고 문학이 필수고 화작이나 언매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수능국어 1등급 맞기 만만치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
모의고사 보면 이제 느낌이 딱 와요. 길군. 길군. 자, 독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 시험지는 A3예요. 시험지는 A3인데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지문이.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 나, 가, 라, 뭐 많을 때는 마. 제시문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21번, 22번, 23번, 많으면 6개까지 나와. 그럼 이제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푸는데 가를 읽었어. 이런 말이군. 나를 읽었어. 이런 말이군. 다를 읽었어. 근데 가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가다 읽다가 또 모르는 말이 막 나와. 막혀. 그러면은 뭐지 그러다가 방향을 잃어. 그러다가 10분이 가고 15분이 가. 그럼 뒤에 문제를 아는 문제도 못 풀어. 그래서 그냥 한 방에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무서움이야. 그래서 읽기가 약하면 국어는 잘할 수가 없어. 거침이 없어야 돼, 읽는데. 그치? 근데 읽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읽히겠냐? 근데 니네 읽으라 그러면 풀으라 그러면 차라리 풀게요. 근데 읽으라 그러면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서 읽어야 돼. 읽기가 안 되면 국어가 안 되고요. 뭐 국어 안 되는 애들은 사회가 안 돼. 사회 안 되는 국사도 안 돼, 다. 읽기가 안 돼. 읽기가 안 되는데 쓰기가 되냐? 쓰기가 안 되는데 세특을 어떻게 써서 내? 그렇잖아. 그럼 세특이 안 되면 기록이 안 되잖아. 그럼 학종이 안 되잖아. 이런 거야, 입시라는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왜 이 클래스를 시키겠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읽기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읽는 게 두렵지 않아. 어떤 글이든 활자로 만들어진 텍스트를 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거부감이 없어야 돼. 즐겨야 돼, 그거를. 늘. 뭔가 항상 읽을 거리. 알겠지? 버스를 타면 전화기를 들고 여러분들은 뭐를 하죠? 벽돌을 깨나요? 뭐를 할까요? 총을 쏘나요? 뭐를 하나요? 뭔가 하죠. 읽으세요. 그거 쓸데없이 초갈 낭비하지 마시고 기계랑 싸워서 이기면 뭐해? 그런 거 가지고 읽으세요. 텍스트로 된 걸 읽으세요. 자꾸 읽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 못하겠으면 선생님 그래도 쉬는 시간인데 게임이라도 한 번씩 해야죠. 하세요. 그리고 대학을 낮추시면 됩니다. 대학을 낮추면 되지. 읽기를 두려워하고 뭐 읽는 게 습관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 못 가. 알겠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영어 이야기했고 수학 얘기도 했고, 수학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통 아까 선생님이 수원 수투 그다음에 이과는 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수능을 보러 가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상위권 학생들이 수원 수투를 몇 바퀴쯤 돌리고 갈까? 이런 의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몇 바퀴쯤 돌리고 갈까요? 보통 대여섯 바퀴는 기본이죠. 그렇죠? 대여섯 바퀴는 기본이에요. 미적도 최소한 3바퀴, 4바퀴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언제 배우지? 3학년 1학기에 배워.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수능까지 100일 남아.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미적을 처음 배우는 애가 4바퀴, 5바퀴를 돌리고 수능을 보러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선행을 하지 말래. 그럼 합치면 대학을 떨어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떨어지란 얘기. 뭔 말인지 알겠지? 재수생들은 몇 바퀴 돌렸을까? 곱하기 2.5지. 곱하기 2가 아니야. 곱하기 2.5야. 왜? 걔네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거든. 재수할 때는. 그렇지? 영어 1등급이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영어 내신이 없는데? 그럼 못하는 것만 죽자고 하면 되는데. 수학이니까 여러분들이 돌리는 그런 회독수, 1회독, 2회독, 3회독에 2.5배수를 돌리고 오는 재수생들이랑 싸워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싸우는 게 이게 뭐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5바퀴, 6바퀴를 최소한 돌리려면 시작 지점이 언제? 시작 지점이. 여기 야, 이 자식아, 시간적 의미를 물어봤더니 공간적 의미를. 국어 못하는 애 전형적인. 그러니까 저녁 뭐 먹을래 그랬더니 청바지요, 막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의 시작 시점, 수투의 시작 시점이 언제냐 굉장히 중요해. 한 바퀴를 돌려, 2바퀴를 돌리고, 2바퀴를 그런 거야.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신 때문에, 학교 활동 때문에 방학 때처럼 이렇게 막 여러 바퀴를 돌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시작해야 돼. 알겠지? 수원 수투를 오래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 한 바퀴라도 돌려놔야 그 다음에 2바퀴 문제 풀고 3바퀴 점점 어려운 문제 이렇게 4바퀴, 5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고등학교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그렇죠? 선행학습 하고.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혼자서 수원을 혼자 공부해서 책 한 권을 다 보는데
뭐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사실 학원 다니면 2, 3개월이면 한 바퀴 돌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렇죠. 시간을 혼자도 할 수 있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 5년 다닐 수는 없잖아. 3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자, 과탐 얘기는 아까 했고요. 대학별고사 논술 구술 면접이다. 이게 논술은 문과 인문계 논술이 있고요. 인문계 논술은 글쓰기 논술이죠. 읽고 요약하고 글쓰기, 자기 주장 펼치는 거고요. 자연계 논술은 자연계에서 논술을 뭘 보겠어요? 자연계 논술은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과학 문제 푸는 거. 아주 어려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과학 문제를 푸는 거야. 자연계 논술은. 그러니까 논술 말이 논술이지 사실은 수학이야. 과학이고. 알겠지? 그래서 이 논술 전형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 논술 전형 준비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지금. 왜 준비할까요? 내신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가고 싶은 대학만큼 내신이 뭐 나쁘진 않은데 가고 싶은 대학만큼의 내신이 안 되니까. 그럼 논술을 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구술 면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술과 면접은 무슨 차이냐? 둘 다 논술은 답안지에다 쓰는 거잖아. 구술하고 면접은 뭘로 하는 거야? 답변을 말로 하는 거지. 근데 구술하고 면접의 차이점은 뭐냐? 구술은 시험지가 있어요. 면접은 시험지가 없고. 그러니까 구술은 말로 하는 논술이야. 알겠지? 그럼 이과 애들한테 구술은 뭘 물어볼까? 수학과 과학을 물어보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그러면 굳이 이미 내신에서 수학과학을 테스트했어? 이미 수능에서 수학 등급, 과학 등급을 가져오라고 시켰어? 그런데 왜 또 수학과학을 물어볼까? 진짜 물어보고 싶은 어려운 문제는 아직 안 물어봤거든. 그러면 내신 수학, 내신 과학, 수능 수학, 수능 과학, 그 다음에 구술, 논술, 수학 과학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 당연히 이게 제일 어렵지. 그 대학에 지원한 애들만 데리고 문제를 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연대 수학과에서 수리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수학 문제를 낼까? 내신 수준? 수능 수준? 그건 이미 다 통과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딱 연대에 지원한 그 상위 몇 프로 애들만을 위한 문제를 내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50명 온 애들 중에서 20명만 딱 뽑는 거야. 그 문제 푼 애들. 이게 이제 자연계 그 구술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면접도 뭐 사실 비슷해요. 면접은 이렇게 구술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학생부상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뭐 수학 고1 때 세특, 고2 때 세특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주제를 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답변하겠지. 자기가 공부했던 기록이니까. 그러면 답변하면 거기에서 뎁스를 하나 딱 기표하고 또 물어봐. 답변하면 또 뎁스를 물어봐. 못 물어볼 때까지 계속 물어봐. 못 대답할 때까지. 못 물어볼 때까지가 아니라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 계속 뎁스를 깊게 가져가서 물어보고 면접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럼 얘가 계속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붙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술이나 면접 무조건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하려면 근데 자꾸 뭐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요? 저는 관악구에서 컸고 이런 거 안 물어봐. 이런 면접이 아니야. 전공과 관련된 이 아이의 아카데믹한 측면,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야 돼. 알겠지? 수업만 듣고 숙제만 한다고 아는 게 생기잖아요.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돼. 꽂혀 있어야 아는 게 많아지는 거야. 꽂혀 있어야. 공부에 꽂혀 있어야 돼. 그래서. 응?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야. 공부에 미쳐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왜? 어려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니네 미쳤어? 하루에 100문제 풀어야 했더니 왜? 그래갖고 눈이 반짝반짝 해야지. 그래 100문제 기다려. 여름이야 빨리 와라. 뭐 이런 뭐 이런 마인드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거는 뭐 그거를 아시겠죠? 미쳐 있어야 돼. 미쳐야 돼. 10시까지 하면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1시까지 하겠다고 미쳐 있어야 된다니까. 미쳐야 돼. 알겠지? 나는 여름방학 때 학원 오는 애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차려입고 오는 애들 제일 싫어. 추리닝 입고 반바지 입고 스냅바 끌고 와. 뭘 차려입고 와. 여기 무슨 뭐 선보러 왔어? 공부하기 가장 편한 복장으로 오는 거야. 여기 무슨 학교야? 뭐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머리는 감고 와. 냄새 나니까. 근데 머리 감는 시간도 아깝잖아. 그치? 그럼 머리 어떻게 해야 돼? 빡빡 밀어! 아니 되게 단순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데 여학생들한테 머리 빡빡 밀으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약간 학대 수준의 이야기고 아니 남자애들은 그냥 머리 빡빡 밀고 세수하다가 좀 많이 넘어가면 머리도 한꺼번에 감는 거고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빗는데 시간이 얼마나 좋아. 여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어 니네는. 여자애들은 그 고통을 알지. 이제 여학생들은 알아. 머리 감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자기 전에 말려야 돼.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남학생들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냥 빡빡 밀고 툭툭 털고 나와. 모자 쓰고 공부해. 그래서 이상해? 그렇게 못하겠으면 대학을 낮추라니까. 그런 놈들이 미친놈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지. 어? 그런 놈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10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 잤어요. 몸무게가 64kg였는데 54kg가 되더라. 10kg가 딱 빠지더라고. 10kg가.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잖아. 그러니까 밥을 이만큼씩 먹고. 배고프면 이만큼 먹고, 배고프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못 가. 가도 안 돼. 떨어져야지. 그런 미친놈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별처럼 많아. 근데 뭐 대충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 투자해서 시험만 딱 통과하고 안 혼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애들은 지방으로 가세요. 풍경 좋은데 호수도 있고 산도 있는 대학으로 가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꼭 뭐 성공의 잣대는 아니야. 행복의 잣대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건 좋은 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 선택은 니네가 한 거고. 기왕 고생할 거면 미친 듯이 해야지. 그래서 성과를 내야지. 남들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자기 자신의 역량이 되는 거야. 역량이 뭔지 알지? 역량이 되는 거야. 스트렝스가 되는 거고 커패서티가 되는 거야. 웬만한 힘든 게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어. 왜? 뭐 끝까지 수학 극복해봤거든. 끝까지 과학 극복해봤거든. 살면서. 해봤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웬만한 어려운 게 와도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까짓 걸 왜 못해? 할 수 있다니까? 역량 자체가 커지는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 그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가와. 친구도 많아져. 가만히 있어도. 왜? 어디로 가면 친구가 아이고 넌 전혀 잘못된 생각이야. 그게 진실된 친구일까요? 아 그럼 선생님이 고등학교 이거 선생님 얘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한 번 안 나와서 너무 열받아갖고 한 5개월 정도를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학교에서. 왜? 쉬는 시간에 수학 풀었어. 그 선택적 왕따 아니에요? 아니 그랬는데 어쨌든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알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기수야. 선생님 동기회장이야. 친구들 엄청 많아. 내가 그냥 우리 뭐 단톡방에다 모이자 그러면 20명은 순식간에 모여. 친구 많아. 카톡 친구 2,000명 넘어. 아는 사람 엄청 많아.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야 친구가 뭐냐. 친구 할 때 진짜가 무슨 진짜야? 구자는 구박? 친해서 구박한다가 친구야? 저는 정말 저런 애랑 대화하기 싫다 진짜. 진짜는 여러분들 표현대로 이제 그 친하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intimate하다는 얘기죠. 구자는 오래될 구예요. 오래될 구. 그 친구가 뭐냐면 매일 만나도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가운 게 친구야. 학교 친구 매일 보잖아. 매일 봐도 얼굴 보면 반갑잖아. 뭐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반갑잖아. 그지? 서브컨셔스에 있잖아 그게. 못 알아듣지 니네 지금.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래서 매일 만나도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고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몇 개월 동안 공부한다고 얘기 안 해도 몇 개월 만에 말 한마디 해도 매일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친구인 거야. 뭐 맨날 톡 안 하고 SNS에서 내가 이렇게 톡방 한번 빠지면 세상을 다 잃어버릴 것 같지? 그런 일 안 생겨. 세상은 네가 잠수 타고 공부해도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아. 여러분들만 좋아지는 거야 그냥 그 시간 동안 내가 뭔가 투자해서 얻어내는 그 시간 동안 좋아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기 싫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 대신 대학은 낮춰. 그건 양보해야 돼. 그건 안 돼. 맞잖아.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 거지. 야 어떤 놈은 맨날 픽픽 노는데 서울대 가고 어떤 놈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좋은 대학 못 가면
그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그 대학은 굉장히 대학 입시는 페어예요. 공정해요. 지금 대학 입시는 정말 투자한 것만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점수 나오는 거고. 응? 그거 못하겠으면 대학 낮추니까 괜찮아.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 삐약삐약 외곽에서. 알았지?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서울대 중독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각자 선택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선택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제일 이상한 놈들이 뭐냐 하면 뭐 오는 대학 가겠다면 좋은 대학 가겠다. 근데 뭐 맨날 9시 10분 죄송해요 차가 막혔어요. 차가 니네 집만 그렇게 맨날 막히냐? 오전에 병원 갔다 오라고. 너 얘는 종합병원이야. 무슨 병원 이렇게 자주 가? 다 핑계지. 자, 이 클래스가 뭐의 약자예요? 몰랐지? 아, 길다. 클래스가 두 글자로. 어? 아니 이 클래스가 그 클래스 그 반할 때 그 클래스인 줄 알았어. 리버럴 아트가 뭐예요? 자유. 교양 교육. 정치, 경제, 인문, 사회, 역사, 철학, 문화, 예술을 지식이 될 학생들 위해서 가르치는 과정. 알겠지? 이게 이 클래스야. 이 이름 내가 만든 거야. 오. 야, 그 프리우스도 내가 만든 거야. 갑자기. 아무리 박수 쳐도 먹을 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 클래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읽고, 쓰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읽고, 쓰고, 생각하고, 대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냐 하면, 이거 비밀인데 내가 공개한다.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을까? 똑똑한 학생을 뽑아. 알고 있었어? 몰랐습니다. 몰랐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어떤 사람을 딱 봤어.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뭐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었거나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었거나. 눈빛만 봐도 똑똑해?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런 건 아니야.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은 거야,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사람이 다 만나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아는 거야. 대학은 똑똑한 애들을 뽑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를 시켜볼까? 말을 시켜보는 거야. 그게 면접이고 구술이야. 그 아이한테 글을 써보게 하는 거야. 그게 논술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대학별고사라 그래. 대학별고사는 똑똑한 애를 뽑는 거야. 그럼 이제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해져야 돼. 알겠지?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지. 그치? 읽어야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야지. 그래야 아까 학생부 기록 세특은 여러분이 써서 낸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글 쓰는 게 직업이야. 이제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쓰고 있어. 노트북 갖고 발진 가봐. 언니 오빠들 다다다다다다 전부 다. 기말고사 끝나면 봐. 세특 낼 때거든. 전부 다 앉아갖고 다다다다 글. 근데 문장이 완성이 안 돼. 그러면 글을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쓰는 것도 굉장히 편해야 돼. 읽는 것도 자연스럽고 쓰는 것도 편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남들이랑 똑같은 그런 그 구별 안 되는 답변을 하면 절대 선발되지 않아. 그래서 면접을 보는 대학 교수가 얘를 안 뽑으면 우리 대학 손해다. 이런 반짝반짝하는 애가 관악구에 있었다니. 우와. 그래서 걔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을 내놔야 돼. 평상시에 고민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는 절대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아까 50명 중에 20명 뽑는다 그랬죠. 1등으로 뽑히는 애, 2등으로 뽑히는 애는 딱 면접 보고 5분 안에 쟤 안 뽑으면 큰일 나겠구나. 무조건 합격이야. 포스가 달라. 아우라가 달라. 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거든. 그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해박하거든. 배경지식, 자기표현, 반듯함, 자신감, 그런 것들이 포스로 딱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포스는 안 나와요, 절대. 이해가? 뭔 얘기인지? 이건 나중에 편집할게. 선생님이 설명회 할 때 선생님 원고 하나도 없이 하거든. 2시간, 3시간 동안 마구마구 떠들어. 왜? 나는 입시요강을 맨날 읽어. 자기 전에 하는 일이 입시요강 읽는 거야. 고대는 이렇게 뽑는군. 연대는 이렇게 뽑는군.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읽으니까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고 이렇게 아 대학이 발표했네. 아 얘네들 이런 생각하고 있군. 우리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 맨날 생각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하니까 2시간 동안 얘기하면 둘이서 계속 얘기하지. 그잖아. 니네도 그래야지. 니네가 전공할 거잖아. 교수 앞에 가서 말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맨날 생각해야지. 그지? 근데 이제 혼자서 생각하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사실 좀 아카데믹한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돼. 선생님도 아들, 딸이 있잖아. 니네도 알잖아. 집에서는 아카데믹한 대화가 안 돼. 안 돼. 그건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공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랑 아카데믹한 얘기를 해야 돼?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렇지? 제일 지금은 이 클래스라는 박승준 선생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형제쌤이 수업 들어오면 아는 게 되게 많지. 그렇지? 뭐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게 별로 없지. 대화해야지. 알겠지?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 대화. 자꾸 말하고. 자꾸 말해야 돼.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자꾸 말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자기 생각도 틀리면 어때? 지금은 틀려도 돼. 마지막 날만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 전까지 계속 틀려도 돼. 맞지? 그러니까 자꾸 말해야 돼. 읽고 쓰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지적 엔터티가 뭐예요? 아이 새끼 영어 실체라는 건데 실체 그렇지 아는 뭘 또 그냥 처음 들어가고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알겠어? 그래서 계속 얘기해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 읽어야 된다 두려움을 없애라 국어 문제 풀 수 없다 읽기가 약하면 자 문장을 자유자재로 면 학교에 수행평가든 보고서든 세특이든 낼 수 없다 단기간에 문장을 금방금방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야 돼 쓰기 훈련이 돼야 돼 알겠지? 생각해야 되고 뭔가 정말 대학에서 안 뽑을 수 없는 그런 학생이 내놓는 답변 촌철살인 와 이 아이는 진짜 훌륭하구나 예전에 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합격생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면접 같은 거 할 때 야 답변을 딱 해보면 느낌이 와 얘는 무조건 붙었네 느낌이 딱 와 근데 걔가 막 선생님 다 떨어지면 수능이 안 나오는데 대학 어떻게 가죠? 걱정하지 마 수시원서 6장에 너는 무조건 3개 이상 붙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정시로 갈 일 없어. 선생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내가 학생을 1, 2년 보니? 너는 무조건 붙어. 그런 느낌 나도 오거든. 나도. 대학의 교수님들이 그거를 구별을 못 하겠어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은 쫙 레이저로 스캔해, 여러분들의 머리를.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하신 분들 3명과 15분 동안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뇌가 다 스캔 당하죠. 그치? 한 5문제만 물어보면 다 나와. 그걸 갖다 어떻게 두리뭉실을 어떻게 대답해서 편법으로 그런 일은 통과되지 않아요, 절대. 생기지 않아. 정말 실력이 있어야 돼. 정말 똑똑해져야 되고. 알겠지?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는다고요? 그렇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똑똑해지세요. 똑똑해지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똑똑해야 뽑힌다니까. 알겠지? 똑똑해야 돼. 자, 그렇습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그 상위권은 여러분들이죠. 최상위권은 모르죠. 극상위권은 또 모르죠. 그러니까 상위권은 뭐 10% 안짝이면 다 상위권 아니에요? 뭐 동네 학교에서 10%쯤 하잖아, 니네. 그치? 그럼 다 상위권이지. 그렇지? 최상위권은 뭐야? 서울대, 연고대 뭐 원서 쓸 수 있으면 최상위권 아니야? 그치? 극상위권은 뭐야? 떨어질 수 없는 아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다 상위권이야. 상위권이라고 자랑 뭐 똥폼 잡지 마. 우리하고 그래 상위권 아닌 애도 어디 있어. 어떤 학부모님이 딱 그런다. 우리하고는 장학금 혜택 없네. 그 장학금을 왜 줘요 학원에서? 내가 그랬어. 근데 아니 학교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올 A를 받거나 뭐 1점대 내신이거나 그럼 우리 애들 한 절반 정도를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학원을 운영. 그렇지? 아니 뭐 니네들도 학교 가면 웬만큼 대접 받잖아 공부 좀 한다고. 근데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지. 혼나긴 뭐 좀 약간 농담으로 그러는 거지만 바보 취급당하고 이러면서 학원 다니잖아요. 학교 가면 그러지 방귀깨나 끼는 애들인데 에헴 하고 그지? 그러니까 동네 학교에서 상위권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상위권이야.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전국 단위 경쟁에서 전국의 수많은 별처럼 빛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밝은 그 뭐야 밝기 등급을 갖고 빛나는 거죠. 최상위권 떨어질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극상위권이. 구성 요소는 뭐냐? 당연히 1점대 내신이죠. 내신 1점대가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데가 못 가요.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으로 넓히면 한 2등급대까지도 가고요. 재수가 좋으면 3등급대 초반도 갈 수 있어요. 재수가 좋으면.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대학들 있잖아. 그런 데가 1점대 내신이 아니면 못 가고 거꾸로 얘기하면 고등학 특별한 일이 없느라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어? 내년 12월쯤 됐어? 그럼 이제 2학기 내신이 나왔잖아. 근데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둘 다 1점대가 나왔어. 그럼 그 무슨 뜻이야? 인서울로 간다. 아니, 중대 이상 합격.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중대까지 합격. 합격이야, 무조건. 무조건 합격이야. 이거 찍고 있잖아. 나중에 그것만 저기 음성 캡처해서 나한테 선생님 떨어지기만 해봐, 나. 갖고 와.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우리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아까 1학년 내신하면서도 뭘 계속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 2학년 걸 신경 써야 됐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1학년을 다녔다는 얘기는 2학년 걸 신경 썼다는 얘기잖아. 그치? 2학년께 돼 있는 아이가 1학년 때 1점대가 나왔다. 그럼 2학년 때 내신이 떨어지더라도 소폭 떨어지거나 거의 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다른 애들보다 2학년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 수능 최저, 내가 수능 최저를 안 맞춰놨을까 니네들을? 다 맞춰놨지. 지금부터 뭐 지원 맞추고 있고 영어 맞추고 있고 막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맞춰놨지. 면접 안 떨어질 정도의 면접 주력을 갖춰 놓겠지. 그러니까 안 떨어져. 그러니까 무조건 중대 이상 합격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 트랙에 딱 올라타면 못 내려온다고. 못 내려온다니까. 가만히 이 열차에 타고 있으면 합격할 때 누가 내려? 그지? 맨날 두드려 맞고 욕 먹어도 서러워도 댕기는 거지. 맞지? 그거 못 내려와. 약간 불쌍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불쌍해. 일단은 뭐를 하한선을 맞춰놓고 일단 최소한의 저기를 그 티켓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어느 대학을 갈 건가를 고민하는 거야. 얘가 우리 거기까지 가면 돼. 1점대 내신 상위권이야. 수능 등급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 2개 이상 맞춰놓으면 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 이상. 과학 한 과목 이상. 영어 이게 제일 쉬워. 국어, 수학은 불안해. 언제 뭐 오늘 뭐 1등급 받아도 내일 3등급 받을 수 있는 게 국어, 수학이거든. 항상 불안해. 그래서 영어하고 과탐은 사탐, 과탐은 맞춰놔야 돼.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 선생님들이 아까 좋은 세특을 써줄 수밖에 없는 학교 입장에서도 얘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알겠어? 얘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우리 학원 2학년에 난가고등학교 2학년에 에이스가 한 명 있거든. 8층에 공부하고 있는 애인데 걔가 지금 새 학기가 끝나가잖아요. 현재까지 1.0이야. 미쳤지.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상식적인 판단이야. 니네가 그 난가고등학교 선생님들이야. 얘가 1학년 1학기 때 1.0을 받았는데 와, 이 새끼 막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랬을 거 아니야. 1학년 2학기에 또 1.0을 받았네. 얘 학생부 기록은 어떨까? 어떤 특정 과목의 기록 때문에 이 아이가 대학 가는데 실패한다면 그 비난을 누가? 선생님이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절대 그런 아이들의 세특은 놓치지 않아. 여러분들이 안 써준다 그래도 아니 뭐 말 안 해도 다 써주게 돼 있어. 왜? 걔 떨어뜨리면 큰일 나거든.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학교 선생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여러분들 신경 더 쓰지. 근데 여러분들 속색이면 선생님이 직업이 뭐야? 대학 보내는 게 직업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입시 컨설팅 하는 게 나의 직업이라고. 근데 나를 갖다가 세파트로 와. 세파트는 뭐 하는 게야? 집 지키고 도둑 지키는 게 걔잖아. 그러니까 지각 하나 지키는, 종일반에서 떠드나 안 떠드나 지키는 이런 일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겠지?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겠지.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저 새끼는 맨날 첫 마디가 너 이 새끼 왜 또 지각했어? 아 지겨워 그런 말. 그런 말 안 하게 만들어야지. 그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1점대 초반, 1.1, 1.2, 1.0. 얘는 기록이 안 좋아서 학생부 기록이 안 좋아서 대학 떨어지면 이건 학교 책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학교에서는 책임지고 해주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똑같아, 사람 마음이라는 거.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써놨습니다. 당연히 학습 능력 중요하죠. 학습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학습 의지죠. 그죠? 능력치가 있어도 본인이 그걸 쓰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능력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의지만 있다고
며칠 못 가는 의지는 의미가 없죠. 태도가 좋아요.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찔리는 사람 있지? 빨리빨리 손 들어. 태도, 의지. 의지가 없으면 여기 앉아있지 않겠지. 태도가 자꾸 흔들리는 거지. 그렇지? 근데 변하지. 선생님의 경험상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1 넘어갈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왜? 안 바뀌면 나가야 되거든.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밖에 여러분 우리 6층 로비 들어오면 더 무슨 프로젝트라고 써 있어? 더 체인지 프로. 체인지가 무슨 뜻이야? 변화란 누가 변화하는 거예요? 학생이 변화하는 거죠. 어떤 학생에서 어떤 학생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지. 생각이 없는 애가 생각이 있는 애로. 대학 입시를 모르는 애가 대학 입시를 아는 애로. 그렇지. 시험 때만 공부하던 애가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하는 애로. 그렇지. 11시 반까지 공부해도 사람의 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 아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학생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열쇠야.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꿔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내보내야지. 내 손으로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 제일 싫어하는 건 3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슬퍼. 맞지? 3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건 가장 슬픈 거야. 그지? 그건 너무 슬프잖아. 그지? 딱 수능날, 수능을 딱 보잖아? 그럼 그날 저녁에 애들이 톡이 막 와. 가채점 하거든.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싸우면 막 톡이 와. 학원 톡으로 들어와. 그럼 이제 그게 수시 시험의 최저 기준을 달성했나 안 달성했나를 체크를 해서 면접 시험을 최저 기준으로 못 맞췄으면 면접 시험을 가면 안 되잖아. 어떨 때는 대학 두 개를 겹치게 쓸 때도 있어. 똑같은 날 면접이 있어. 두 개를 써놔.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 낮은 학교. 쓰는 걸 잘 보면 위에 학교를 보내고, 쓰는 걸 못 보면 낮은 학교를 보내고. 이럴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저녁에 쫙 이렇게 가채점 결과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어떤 놈은 안 들어와. 이렇게 전화를 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싸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나타나. 그리고 머리 깎고 찾아와. 선생님 죄송합니다.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슬프잖아. 그건 너무 슬프잖아. 맞지? 우리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지. 태도, 집중력. 아까 얘기했잖아. 6시간만 풀면 100문제 푼다니까. 집중해서 푸는 거야. 근데 딱 시작했어. 45분. 요번 시간 딱 시작했어. 10분 있다 나와. 어디가? 화장실이요. 땡. 개념 없어. 개념 없어. 딱 시작했어. 들어갔는데 얘기하고 있어. 종일반에서 아무런 배려가 없는 애지. 아니 망하려면 혼자 망하면 되지. 학원을 나가면 되지. 왜 종일반에서 떠들면서 딴 애들 인생까지 망치고 앉아있어. 나는 니네들을 지켜야 되지. 누구로부터? 여러분들을 공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바꾸든가. 그러니까 이게 배려라는 게, 그러니까 종일반 내에서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그 연습장 위에 샤프 싹싹싹 이 소리 딱 나야 돼. 이 소리만 딱 내야 돼. 뭐 대화하고 나는 그럼 여기 선생님한테 혼나는 애들 많잖아. 요새는 혼나는 애들이 별로 없지. 그치? 근데 또 이제 들어온다? 신입생들이 들어오겠지, 여름방학 때? 그럼 또 이제 무개념인 애들이 분명히 있어. 막 떠들고. 그럼 니네들이 레이저를 쏴야지. 쟤는 이상한 애야. 종일반 내에서 어떻게 말을 하지?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학원에 있지? 이런 레이저를 쫙 쏴줘야 걔가 바뀌지. 그치? 바뀐다니까 많이. 근데 같이 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가야지. 같이 나가야지. 자, 관계. 이게 뭔 얘기냐? 해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누가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그룹핑을 해. 알지 뭔지? 그룹핑을. 애들이 이렇게 막어. 막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가끔은 애들이 신고가 들어와. 선생님, 어떤 애가요, 제 뒷담화를 했대요. 뭐 이런 거. 제 인스타에 와서요, 테러를 하고 갔어요. 뭐 이런 거. 카톡방을 저랑 같이 있던 방에서 저만 빼놓고 다른 애들을 다 빼서 따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걔를 불러갖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걔는 또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걸어가는데 어깨를 쳤어요. 라든가, 뭐, 저를 쳐다보면서 욕을 했어요. 라든가. 그런 일이 생겨. 매년 생겨. 그럼 선생님 그걸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아? 다 불러. 자, 3초 주겠다. 입 쳐닫고 공부하려면 남고, 지금 니네가 했던 얘기 나한테 한 번만 더 할 거면 집 사고 지금 바로 가. 나는 니네들의 그런 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학 보내는 사람이야. 여기 보육원이냐? 여기 보육원이야? 여기 학교야? 여기 아니야. 여기 학원이야. 학원은 뭐 하는 곳이야? 대학 보내는 곳이야.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인스타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전화 갖고 와. 인스타 계정 삭제. 네? 계정 삭제 못하겠으면 나가. 우리는 말을 길게 안 해. 페이스북, 니네 페이스북 잘 안 하지. 대부분 인스타지. 그렇지. 전화기가 어쩌고 카톡이 어쩌고. 자, 전화기 해지. 너는 6개월 동안 전화기 없이 산다. 왜, 선생님 깡패야? 조폭이야? 아, 그럼 어떡해. 그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럼 아니 뭐 못하겠어. 계정 해지 안 하겠으면 나가면 되는 거지. 나가서 계속 인스타 갖고 싸우면 되는 거지. 나가서 싸워. 여기서 싸우지 말고. 여긴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관계를 학생들끼리 설정을 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떠들고 애들 따시키고 뭐 그룹핑하고 이런 애들은 선생님 그냥 안 봐요. 그냥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쓸데없는 시간 뺏기 하지 말고. 알겠지? 성장 과정에 그럴 수 있지. 그래, 성장 과정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성장하고 대학은 낮춰. 그럼 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걸로 자꾸 말 나오게 하지 마. 피곤해. 응? 내가 니네들 삼촌이면 그런 말 들어줄 수 있지. 대학 가면 삼촌 해줄게. 그때까지는 안 돼. 알았어?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대략 우리 한 뭐 다 모으면 한 20명, 30명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안 온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 이제 짜졌잖아요. 여름방학 되면 또 뭐 한 1, 20명 오겠죠. 또 뭐 2학기 때 11월에 출발할 때쯤 되면 한 6, 70명, 7, 80명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예비고일이. 그러면 또 이제 한 10명은 한 2주 안에 나가죠.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딱 그 멤버가 굳어져서 고3 때까지 딱 가서 우리 학원의 학생부 전형 합격률은 거의 90%가 넘어요. 이게 1등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1등 학원 맞아요. 이만큼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원이 없잖아. 그치? 유튜브에 선생님 설명회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선생님 그냥 타이틀을 관악동작 대학 입시 넘버원, 서울권 대학 합격 1위, 서울대 합격 1위, 의학대 합격 1위,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그 다음에 뭐 각종 사관학교 합격 1위 딱 타이틀을 걸고 해. 그게 거짓말이면 누가 신고하겠지. 허위 과장 광고라고. 아무도 신고 안 하잖아. 그게 맞거든. 그럼 왜 1등이야? 델론만 데려가면 1등이야. 자꾸 늘리려고 그러면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붙이면 1등이야 그냥. 그러니까 자꾸 뭘 자꾸 이렇게 학생들을 뭐 이것도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으기 의미 없어. 그냥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대학 입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학년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공부 안 하겠다는 학생들은 잠시 빼서 보류시켜주고 너는 공부할 뜻이 있으면 다시 와 이렇게 나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짜서 해주면 다 붙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입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붙는 거야.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단순화시키면 쉬워 되게. 알겠죠?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학원 다니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명원 다닌다 그러면 애들이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런 얘기 곧 많이 듣거든요. 그런다며. 번웅아 너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듣니? 안 들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런 학원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너 우리 학원 좋아하니? 좋아해요. 오 처음 알았네 나는.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시 관련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그 기말 끝낼 때쯤에 다시 한번 그 사이에 또 많은 계획들이 또 바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 오늘 내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중3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1년 후배들하고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수능 시스템도 바뀌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재수를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바뀌어요. 이제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그 내신 평가 방식도 바뀌고,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수시는 고3 때 말고는 없다는 뜻이고요. 평가가 달라지고요. 수능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요. 수능 시스템이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고3 때 볼 수능을 위해서 공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그 다음에 수능에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수하면 절대 안 돼요. 재수 없어야 돼. 아주 재수 없어야 돼. 반드시 재수가 없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 제도가. 걸리는 애들은 재수가 없는 애들인데, 그죠? 그래서 재수가 없어야 돼. 반드시 3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합시다.